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13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요, 허프포스트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13가지를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우리한테 딱 맞게끔 좀 바꿔서 그렇게 나눠볼 건데요. 이제 내용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13가지. 갈 길이 머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대로 듣고 적절히 질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듣고 적절히 질문하기. 우리 보통 누구하고 얘기할 때 질문 많이들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호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잘 듣고 있구나. 흥미가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팀장이 굉장히 막 그 출장 다녀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행기도 없고 죽을 뻔했다 내가 진짜. 팀장이 이랬는데 밑에 있던 김대리가 듣고도 힘드셨겠네요 라고 하는 거 1번. 2번은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호텔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주든지 아니면 비행기는 연착이 많이 됐었나요? 라든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을 만약에 한다 이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는 평소에 질문을 잘 안 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좋은 질문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부터 탁 마음을 먹으시면 나를 더 좋아하는, 나한테 또 호감을 느끼는 그런 나의 습관을 갖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할 때는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전화기를. 그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일본이 안 그렇겠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전화기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전화기 놓치면 그야말로 뭐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을 옆에다 놓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저부터 그렇고요.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 수시로 이제 핸드폰으로 뭐 문자, 메일, 뭐 유튜브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거의 참 정말 이게 막 너무 습관이 돼서 잠시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나부터도 이제 남들하고 얘기할 때 전화기를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기 놓고 뭔가 이렇게 문자 오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그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서로 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 좀 양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전화기를 최소한 이렇게 엎어놓기라도 해서 나 지금 전화기에는 관심 없고 당신이랑 얘기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제스처는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저부터 좀 힘들더라도 누구랑 얘기할 때는 전화기를 보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이제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하다.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근데 참 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저부터라도 이제 남들 만나서 내가 굉장히 진실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대하고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워낙 성격이 스트레이트니까 그냥 딱 대놓고 다 얘기하고 뭐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딱딱 그냥 내 감정 솔직하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웬만하면 이제 표현도 좀 완곡하게 가고 그리고 뭐 싫은데도 싫은 티 잘 안 내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이게 진실돼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런 면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누구한테라도 나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의식하면서 좀 가능한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대하는 거 이런 것도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 그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얘기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막 거짓말도 중간중간 해가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박 대리. 그 다음에 김 대리는 일을 그렇게 막 썩 빨리빨리 열심히 잘은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면 박 대리나 김 대리 중에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할 것 같으세요? 물론 박 대리랑 김 대리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으로 믿거라 하는 거는 어쨌든 일을 좀 떨어지게 하더라도 저 친구는 나를 배신할 친구는 아니야. 어떤 그런 나쁜 상황에 처해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렇게 진짜 이게 다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좀 잘하면서 거짓말을 중간중간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이제 저도 같이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일단 정직하게 그 태도를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결국에 길게 보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볼까요? 네 번째,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번에 당신을 좋아하게 만든 13가지 습관 이거 이제 막 번역하면서 원고 만들 때 이거 제가 진짜 나는 남이 좋아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이게 반대되는 습관 되게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여러 개 있었어요. 아까 핸드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하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찔리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저야말로 이제 쉽게 남을 판단하는 굉장히 그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반성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니까 각이 나오네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막 방송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큼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나야 뭐 이제 사람 보면은 거의 딱 알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 이번에 이거 원고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 막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어리버리 정신없이 막 말도 더듬고 멍하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봐 딱 판단 끝,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오늘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충격받은 어떤 그런 개인사가 있던지 이래가지고 저럴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보류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너무 나이스해 보여도 일단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100% 판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특히 나쁘게 이미지를 받았을 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습관? 이게 결국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실수로 오늘부터 이제 결심하시자고요. 한두 번 실수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완전히 한두 번 그렇게 실수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기회 더 줄 수 있어. 너를 그냥 그런 식으로 딱 판단해서 이렇게 딱 제껴버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확정해서 색안경을 끼지 말아야지 라고 나 스스로한테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5번째는요,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다. 왜 주로 유쾌한 사람들 좋아하죠. 그리고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늘 매사에 인상 빡빡 쓰면서 심각한 거 그거 남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입버릇이 그거였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뭘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해지고 이럴 때 참 재밌는 일 생겼어 이러고 재밌어지는구나 인생 막 이렇게. 근데 저도 막 그 지인은 막 따라했어요. 인생 재밌어지는데 이제 어려운 일 생기고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거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6번째, 늘 한결같다. 이건 너무 좋은 얘기죠. 늘 한결같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습관 6번째입니다. 늘 한결같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거 어디서 알아보나 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이익관계가 딱 끝났을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내가 진짜 괴로우나 슬프나 괴롭거나 슬퍼도 막 10년, 20년 지기로 계속 옆에서 내 옆을 지키는 그런 지인들. 이제 한결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결국에 남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 퇴직이 결정되고 나서 갑자기 막 그렇게 일 아무거나 그냥 내동댕이 치고 나몰라라 하고 이런 사람 결국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으려면 정말 마무리 잘하는 거, 특히 퇴직하거나 누구와 헤어지거나 마무리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야지. 끝 마무리를 잽싸게 하자라고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볼까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이것도 되게 좋죠. 일단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어떤 걸까요? 우리 이 영상에 보시면 그거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신체 언어. 거기에도 보면 이제 바디랭귀지 5가지, 남의 호감을 얻는 바디랭귀지 5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목소리 톤 밝게. 그리고 막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침울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 긍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항상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 짓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옆길로 새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면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초보 유튜버들 중에서는 그 원고를 못 외우니까 카메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쪽 옆쪽 사선으로 뭔가 이렇게 프롬프터 같은 거, 이렇게 원고 같은 거 준비해 놓고 그거 이제 보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를 쳐다보고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유튜버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보는 시청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들 저희한테 메일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으러 이제 오시는데요. 한꺼번에 한 가지만 딱 포인트 말씀드리면, 옆에 프롬프터 세우고 읽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원고 외우시고 이 정면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바로 이게 긍정적인 바디랭귀지인데, 우리가 사람 보고도 눈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악수할 때도 이렇게 적당하게 힘을 딱 줘갖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아주 마음에 다정함이 묻어있는 아주 가벼운 터치, 스킨십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성간이면 좀 어렵지만, 왜 같은 여자끼리, 같은 남자끼리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또 악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악수 안 하는 문화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떤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팔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윗사람이 좀 나이 좀 어린 사람한테 반가워요 이렇게 이제 이게 딱 이렇게 팔 부분 이렇게 딱 잡는 거, 이런 거 되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여자 이렇게 팔 이렇게 딱 잡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뭐 여자들이 여자 이렇게 팔을 잡거나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막 이러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8번째 뭔가 하면 강한 첫인상.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딱 갖추고 있으면, 그런 습관을 갖추고 있으면 첫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는 몸을 그 사람으로 탁 향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거나 삐딱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첫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웃으면서 항상 누구를 보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그 다음에 좋은 첫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볼까요? 9번째는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거래처끼리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소외되는 이제 굉장히 신입사원,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말단사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거래처에 있는 대장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라도 이쪽 대장은 상대방 회사의 따라온 가장 어린 사원,
이렇게 뭐 어떻게 성함이에서 뭐 누구 뭐 김아무개 대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 김 대리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나 얘기할 때나 김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김 대리님 뭐 어디 사세요 라든지 해서 그 쪽에 있는 이제 직원을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얘기하는 거.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장에 갔어요. 막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거 리뉴얼하거나 뭐 이런 거 하러 이제 구경하러 이제 막 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현장 소장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제 공사하고 우리 아파트 리뉴얼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뭐 소장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인부 되시는 분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도 명찰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찰을 보고 아니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이름 얘기하면 그러면 김 소장님께서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딱 김 소장님 빼고 아니면 홍길동 소장님 이런 거 딱 빼고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대의 어떤 호감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하는 거 이건 꼭 기억하시면 사회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미소 짓는다. 너무 중요하죠. 미소도 연습 필요합니다. 연습하셔야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카메라로 찍어보거나 거울을 보고 하거나 해서 나 잘 못 웃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웃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그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가까워져야 될지 그 타이밍을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잘 정하는 거 이건 좀 센스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왜 처음에 만나자마자 무거운 나의 사생활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렇게 왜 이러지 이건 뭐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적당히 가까워졌을 때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사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물어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거나 이런 어떤 얘기, 대화의 어떤 주제와 레벨을 어떻게 지금 이만큼 가까웠으니까 이 정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잘 구사하는 거, 이것도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2번째는요. 그 유머 감각과 열정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좋아하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좋아하고요. 열정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웃기는 얘기만 하려고 애쓰거나 이런 건 이제 균형을 못 지키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전에 이제 회의를 이제 쭉 이제 간부회의 뭐 이런 거 이제 그 회사에서 하러 딱 이제 팀장들 다 들어와 뭐 이렇게 간부회의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제 그 어린 사원이 보통 판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거기서 이제 막 회의록 작성하고 이거 앞에 이제 PPT 띄우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걸 하죠. 들어와서 뭐 임원들 회의에도 들어오고 어디 회의도 뭐 그 부장들 회의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굉장히 어린 직원이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이거 그 회의록 작성하러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임원 회의 시간에도 항상 이제 먼저 들어와서 이제 세팅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이제 다들 모이고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제 뭐 그냥 뭐 시답잖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한 5분이나 10분. 그럴 때 아주 웃기는 영상을 하나씩 동영상을 틀었어요.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영상을 딱 틀어놓으면 다 그거 보고 웃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쟤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다들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센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영상 보면서 와 한번 이렇게 막 웃고 막 그냥 웃는 얼굴로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친구 할 줄을 알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이렇게 막 유머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는 뭐 임원들이 있는데 뭐 자기가 유머를 구사할 수가 있겠어요. 쫄아하고. 그런데 그런 영상을 이제 하나 틀므로 해서 그 친구는 굉장히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거 그런 거 어려우면 내가 그런 거 인터넷에 막 찾아서 몇 가지 이야기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분위기 딱 봐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굉장히 내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되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소외되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래요. 소외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게 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외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저기 있으니 혼자 소외되고 있으면 누구 일로 와, 막 여기 앉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여기 앉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친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좀 머쓱하게 멀뚱하게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유난히 챙기는 사람들이 남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뭐 아파트 뭐 누구 뽑는다, 대표 뽑는다, 뭐 이럴 때 이렇게 회의하러 모였을 때도 한 번도 거기 안 와봐갖고 멀뚱한 그런 1205호 아저씨가 있다 그러면 1205호 뭐지, 누구 아빠시죠? 이리 오세요. 막 이렇게. 누구 엄마시죠? 이리 오세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잘 모르시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뭐 동문회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다들 이제 무슨 누구 결혼식에 가고 그래서 막 가서 밥 먹고 이러는데 어느 팀에서 혼자밖에 안 왔어. 그래갖고 이제 멀뚱멀뚱해.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뭐 재무팀의 김대리님, 재무팀에 오늘 바빠갖고 월말결산에서 오늘 혼자 오셨죠? 이리 오세요. 저희랑 같이 드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챙기는 센스가 있나? 그런데 너무 나는 무뚝뚝해서 말이야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연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써 보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면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3가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능한 욕심껏 다 챙기셔가지고 늘 어디서나 호감 있는 참 인상적이다, 저 사람 참 호감이 가,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